예요. 국세청 자동화는 일단 반자동화입니다. 팡이고. 그리고 팡이 뭔지 요거는 우리 웹사이트 필 KR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확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필 FIIL.KR 요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국세청 자동화의 목표는 기존의 국세청을 완전히 무인화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 업무를 절반 이하로 절반 정도를 자동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이죠. 국세청 직원들의 노동시간, 근로시간이라 그럴까요? 근로시간을 절반 이하로 감출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니까 각종 세무행정이라 그러나요? 세무 행정 또는 민원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 10분의 1 이하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부가세 신고하러 국세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고 2시간 3시간 걸린다면 이걸 20분 100분의 1 이하로도 줄일 수 있겠군요. 100분의 1 이하. 어쨌거나 대략 10초 1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초 전으로 모든 세무행정을 처리 시간을 1초 전으로 줄일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국세청 자동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돈도 별로 안 든다 이 말이죠.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진짜 얼마 안 듭니다.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R1이나 V3에게 던진 질문은 요거예요. 천천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니까 엔티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엔티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게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 조직 등의 모든 활동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무제표를. 그죠? 이러한 것들은 물론 얘도 에이전트예요. 딥식 기반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인구,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100만이나 200만 사업체 혹은 도청, 시청 같은 행정기관 모든 기관과 기업과 개인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갱신하는 에이전트를 각 사람들마다 각 기업들마다 할당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을 상정해서 그런 다음에 국세청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요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거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내용을 이제 두 군데 V3에게 던졌을 때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V3보다는 아무래도 R1이 조금 더 얘기가 조금 더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커졌나? 좀 줄여야겠습니다. 됐나요? 좀 줄였습니다. R1보다는 V3보다는 R1이 좀 나아요. 그래서 R1에 던졌던 내용 똑같은 내용을 여기 지금 R1에다 보낸 겁니다. 보냈을 때 여기 있는 내용 영어로 이렇게 먼저 R1이 생각하고 있는 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천천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요 프롬프트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프롬프트는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영상의 하단에 말미에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국세청 파트 이 파트예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 돼요. 밑에 탭이 하나씩 다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 내용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 AI 에이전트 구축 방법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 수집하고 모든 엔터티의 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게이트웨이 요걸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금액은 한 2억 좀 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고 또 역사적 과세 데이터의 디지털화 그죠? 재무제표와 연동 가능한 것 요것도 요 정도 돈이 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세법 데이터 정제하는 거 그죠? 자연어 처리 엔진이죠. NLP
자이너처의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세법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내용. 이건 아마 요 부분은 정제하는 파트 요거는 좀 있으면 다시 언급될 텐데 엔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딥식을 파인 튜닝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해서 그리고 세금 계산, 위험 평가, 신고서 생성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이렇게 하고 세법 DB를 구축하고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GPU를 활용하면은 돈이 이 정도 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파이톨치와 텐스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파이톨치를 쓰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검증 메커니즘은 몬테카를로 요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하고 그러니까 세법 계산이 세율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 특화로 이렇게 해서 개인세, 법인세, 세율별로 룰 베이스드 레이어 또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 AI 모델과 기존의 국세청 인프라를 서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를 이용해서 일레스틱 설치, 그죠? 그다음에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호환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프레임 해서 암호화, 그죠? SHA-256 말하는 거예요. ES256, SHA-256의 변종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기반 뭐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도 검증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민간감사법인 그리고 배포비 유치보수에서 소득세 VAT는 부가세죠. 부가세 먼저 하고 소득세 다음 하고 그다음에 전사적 자동감사 세무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모니터링 툴이죠. 그래서 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엔지니어 5명, 세무 전문가 3명, AI 연구원 7명, 그리고 백엔드 6명 해서 총 대략 한 60억 정도 들지 않겠는가. 기간은 뭐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인프라, 모델 개발,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배포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전략도 나와 있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무 행정의 90% 이상 자동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50%를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알와는 90% 이상의 자동화를 목표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세청 연간 임금비가 800밀리언 8억 달러니까 1조 1000억 지금 1조 1,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약 3천억 정도의 절감, 행정비용 절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행정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세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말도 못하게 높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비슷한 연구를 중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게 뭐가 있는지 그 결과물을 제시하라 했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뭐 R1만 보죠. R1입니다. 자, 이전의 질문을 해서 이렇게 국세청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 중국과 미국에서의 유사한 연구 그 결과물을 제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전처리 생각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미국은 IRS라고 하면은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라고 미국 국세청을 말합니다. 그죠? 미국 국세청. 우리나라는 IRS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텍스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IRS에서는 이렇게 35% 이상 효율성 향상을 했고 2018년도, 2022년도에 추가 12조 한국 돈으로 한 16조 정도 되겠네요. 16조 추가 세금을 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공정성 모듈을 추가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텍스벌트, 벌트 기반이에요. 벌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AI 엔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그래서 뭐 세무 전문가 대비 91% 정확도 있고 오율 그러나 오류가 발생했다. 인투이트라고 하는 기관이죠. 여기가 아마 세무 전문 연구기관일 텐데 AI 텍스 어드바이저에서 개인 납세자 이거는 개인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조언해주는 엔진이에요. 있고 그리고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첫째는 금세 골든 텍스
골든 텍스, 골든 이 금이고 세는 세금할 때 그 세금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실시간 빅데이터에서 중국은 블록체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써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가지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만들어서 뭐 유통하고 하는 건 미국이 하는데 실제 그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건 중국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요런 걸 했고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 알리바바의 스마트 텍스 브레인 알리바바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출입업체의 세금 신고 시간을 이렇게 줄였다. 1.5시간으로 줄였다. 지금은 1.5초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칭화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러닝 좀 특이한 방식으로 했어요. 칭화대는 쉽게 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 하나가 보통 한국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요. 한국 정도 크기의 이런 각 성별로 있는 세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세무국 따로 있는데 그걸 중앙 집중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요걸 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데 하여튼 뭐 독립적으로 서로가 성과 성이 서로 간에 어떤 세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각각의 경우 봤을 때 미국은 이런 경우, 중국은 실시간과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이게 사실 맞아요. 중국 방식이 좀 맞습니다. 그리고 효율 향상 그리고 한국 적용 시에 이렇게 API 표준화 및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는 explainable AI 도입. 이 정도면 굉장히 정말 정말 잘 썼죠.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데 정말 정말 잘 썼어요. 거의 연구원들이 연구한 연구 보고서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뭐 몇 초 만에 생성한다는 건 정말 놀랍죠. 자, 어쨌거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은 미국 IRS의 카프카 카프카를 왜 이렇게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프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금세 4단계 이 블록체인 추적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도 오픈해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오픈해시가 중국의 금세 4단계 블록체인과 동일해요.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패 사례 그러니까 저항 그런 기업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공정성 단계적 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팀 주피터를 말하는 거예요. 팀 주피터는 국세청 자동화를 연구개발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맞죠? 인데 중국의 연구소 기관 대학과 협력해서 이걸 국세청 자동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려 한다면은 순서대로 어디가 좋은지 나열하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잘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세무총국 그죠?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ST의 금세 프로젝트 연구소 이게 최상위입니다. 이미 블록체인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 전국 세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세무부정 94% 탐지. 중국에서는 탈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정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영수증 발행 시스템이라든가 실시간 세무 감시, 설계 노하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국가세무총국의 국제협력과가 있으니까 여기랑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고. 자, 알리바바랑 만약에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 그러면은 알리바바의 한국 지사 테크니컬 얼라이언스를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고. 다국어 세법 엔진 등등이에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칭화대학 빠질 수 없죠. 칭화대학에서 칭화대학의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방학습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각 도별로 별도의 엔진을 가동하는 그런 방식인데 칭화대 소속의 이걸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접촉 경로로 해서 칭화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교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학술 교류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천하는 거예요. 와 정말 똑똑하죠. 정말 똑똑해요. 이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중국과학원이에요. 중국과학원에서 텍스당넷 있는데 세무 문서 자동 분류 AI예요. AI이고 이것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징에 있는 기술 이전 센터에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강대학이 계속 나와요. 저장대학.清華대학과 절강대학이 지금 중국에서 양대 산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AI 기술에서 절강대학에서 마찬가지 이런 거 나왔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한국형 AI 에이전트 개발 시 등등 기술 세무 기술 표준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금세 4단계, 그죠? 고도의 직접 적용 가능하다 등등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언제나 느끼지만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정말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이자면은 팀 주피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추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저비용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했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비유하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각해보자. 테슬라 자율주행. 뭘 상징하느냐 하니까 기존의 도로, 그리고 기존의 사람 운전자와 공존하는 형태의 자율주행이잖아요. 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기존 신호등도 있죠. 기존 신호등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당연히 기술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도로에 모든 도로가 자율주행 전용이라고 하면 그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 차량이다. 사람 운전 불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율 차량이 매우 간단하게 구현 가능해요. 이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연구들은 몽땅 다 기존의 국세 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AI 엔진을 탑재하는 방안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약 60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국세청 업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두고 그냥 전혀 새로운 한 별개의 AI 국세청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별개의 기존 국세청과는 별개의 AI 국세청을 만들어서 국세 행정 서비스를 기존의 국세청과 죄송합니다. 병행해서 국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일이 편해. 훨씬 간단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비용의 1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40억이 아니라 4억, 60억이 아니라 6억, 뭐 4억이나 6까지 들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이것보다 훨씬 거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비용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국세청 자동화는 물론 중국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의 어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같이 참조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전에 했던 그 노하우라는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